자, 거기 정적분 이제 계산하는 거에서 마지막 도구가 역함수 정적분. 자, 역함수 정적분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자, 일단 첫 번째는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1학년 때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 역함수 얘를 F 인버스 X라고 이렇게 하면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일단 뭔지를 확인하냐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거는 교점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곡선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 넓이를 구하는 거의 이 끝점은 교점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곡선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확인하려면 얘네 둘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연립해도 되는지 그 여부는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로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의 교점이 y는 x 위에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fx랑 얘가 감소함수일 때죠. fx랑 y는 x는 서로 둘러싸여지지 않아. 그치?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y는 x는 둘러싸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와의 넓이를 구할 때 y는 x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다이렉트로 역함수랑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양쪽의 넓이가 같은 건 맞아. 그래서 양쪽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 한쪽의 넓이의 2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넓이를 구할 때 y는 x를 끼워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다이렉트로 계산해야 돼. 증가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교점은 y는 x 위에만 형성될 뿐만 아니라 얘네 둘이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y는 x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얘가 증가함수일 때 우리는 y는 fx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 이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거 역함수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꿔치기 해서 y는 x로 바꿔치기 해서 얘의 위치 관계로 살펴봐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y는 fx랑 y는 x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로 관찰하되 이렇게 관찰하면 넓이가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2를 곱해줘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그림이 내 눈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얘랑 얘 중에 누가 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를 빼면 되는데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 역시 어떻게 한다? 2개 뺀 차함수를 구해서 이 차함수가 어디로?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이거에 몇 배로 들어간다? 2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두 녀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할 때는 그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함수로 할지 바로 뺄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 무슨 내용이랑 똑같냐면 고1 때 했었던 내용이랑 똑같아. 다만 고1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가 무리함수의 일부분이나 분수함수로 나오거나 해서 뜯어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 마무리 계산이 이제 적분으로 들어간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역함수 자체의 정적분 값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fx랑 역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고 여기 두 번째 형태는 역함수를 정적분해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 그림에서 예를 들면 여기 gx를 f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역함수가 x는 b에서부터 x는 c까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a라고 선생님 표시를 해놨지. 자, 저 부분을 선생님이 식으로 정적분 식으로 나타내면 b에서부터 c까지 역함수 f 인버스 x라고 쓸게요. 자, 이 녀석의 정적분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녀석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3참수도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3분의 1승이 들어가야 되고 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 이런 거 다 적분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다루냐면 미적분에서 다뤄. 그럼 수투에서는 내가 얘를 다이렉트로 식을 구해서 계산 때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른 도형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랑 똑같은 그림을 저기에 원래 함수에서 구현해내면 얘를 그대로 y는 x로 대칭시키고 얘를 그대로 y는 x로 대칭, 얘도 y는 x로 대칭시키면 딱 정확하게 넓이를 저쪽 얘는 x축에 BC가 놓여 있다면 쟤는 y축에 BC가 놓이면서 저런 형태의 그래프랑 동일한 부분의 면적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 A 부분을 저쪽으로 y는 x로 접어서 B의 넓이로 계산하면 돼. 근데 저 B의 넓이는 내가 정적분으로 바로 나타낼 수가 없어. 왜냐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x축으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곡선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의 의미야. 근데 얘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y축이랑 이렇게 만나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번 거쳐서 계산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c니까 ac가 되겠죠? 자, 얘는 저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자, 뭐를 빼줘야 되냐면 저기에서 색칠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 분홍색 사각형에서 여기 흰색 빗금친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저 흰색 빗금친 부분이 바로 fx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지. 그래서 나는 fx라는 그래프가 0에서부터 a까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를 매번 언제 그리고 있냐고. 이게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면 그나마 땡큐거든. 근데 막 x축 위아래가 섞여 있거나 이러면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저 그래프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나타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나타낼 건데 자, 여기에 역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쟤는 딱 여기 하필이면 점이 딱 x축에 놓여 있어서 조금 더 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면적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뒤집어 엎어서 우리는 뭐를 그릴 거냐면 원래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얘가 y는 fx. 그럼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 점이 여기에 놓이는 거고 이 녀석의 y 좌표가 b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 점의 y 좌표가 c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가 bc. 자, 그러면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여기 x 좌표를 선생님이 여기를 p라고 둘까요? p라고 이렇게 두고 자, 이 점의 x 좌표는 q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저기 이 식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식으로 나와. 다항함수에서는 구하더라도 나는 적분을 못하는 식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반드시 f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fp의 값이 b다라고 할 수 있고 fq의 값이 c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의 면적을 내가 기호로 나타내면 B에서부터 C까지 F 인버스 X dx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의 넓이가 저 뒤집어 엎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녹색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저기 있는 녹색 넓이랑 똑같으니까 녹색 넓이를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녹색 넓이를 기호로 표현을 할 건데 얘가 y축이랑 둘러싸여서 색칠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한 방에 정적분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여기 있는 도형들, 다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다각형 먼저 구할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다각형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색칠이 안 돼 있는 직사각형을 빼면 되겠지. 전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q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c인 이러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색칠이 안 돼 있는 가로는 p, 세로는 c겠죠. 색칠이 안 돼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저기에 선생님이 저렇게 표시해놓은 기역자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기역자 모양의 도형에서 여기 아래쪽에 흰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저기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곡선 fx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저기 흰색 부분의 넓이는 P에서부터 Q까지 fx가 x축이랑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정적분 기호끼리 선생님이 한데 모아서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저쪽으로 보내면 결론은 B에서부터 C까지 F 인버스 X dx를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여기는 흰색까지 넘겨주면 흰색은 플러스가 돼서 넘어올 거고 P에서부터 Q까지 fx dx가 되고 자, 우변에 남아있는 식은 뭐가 남아있겠어? 분홍색 식이 남아있으니까 QC-PB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이 식의 형태를 잘 보면 원래 함수의 정적분과 역함수의 정적분의 합이야. 근데 여기 있는 좌표를 잘 봐야 돼.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이 함수의 x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x의 x 좌표겠지. 자, 여기 들어오는 애는 이 함수, 얘는 역함수죠. 역함수의 x 좌표가 bc야. 역함수의 x좌표는 원래 함수의 y좌표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원래 역함수의 x좌표니까 원래 함수의 y좌표랑 똑같은데 그 y좌표가 어디에서 y좌표냐? P에서의 y좌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f의 x좌표가 P일 때 그 녀석의 y좌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fx의 x좌표가 Q일 때 y좌표가 C니까 여기 써져 있는 역함수의 x좌표는 원래 함수의 y좌표다. 당연히 역함수의 x좌표는 원래 함수의 y좌표인 거야. 근데 여기 들어오는 x값이 바로 여기 맞춰서 순서 맞춰서 여기 윗끝에 있는 x좌표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정적분의 결과는 뭐랑 똑같다?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랫끝끼리 곱한 거를 그냥 바로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은 자기 혼자 계산 못해. 역함수를 정적분하라고 나오면 반드시 원래 함수랑 붙여서 원래 함수랑 정적분의 합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는 여기만 잘 채워주면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채우냐? 얘가 F 인버스니까 여기는 그냥 fx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역함수의 x좌표니까 원래 함수 fx의 y좌표가 b일 때 x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원래 함수 f의 y좌표가 c일 때 x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써주면 돼. 그 숫자만 메꿔주면 두 녀석의 결과물이 윗끝에 곱한 거에서 아랫끝 곱한 거를 빼준 게 정적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문제는 의외로 쉬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밑에 37번부터 봅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이 fx에 역함수 정적분하라고 나와 있는데 역함수가 gx래요. 자, 역함수 정적분 못해. 반드시 원래 함수 정적분이랑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또 문제에서 더하래.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 땡큐지. 자, 그럴 때 뭐만 확인하면 돼? 이 원래 함수의 x좌표, 이 0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랑 맞는지.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2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 x자리에 2 대입하면 10 맞잖아. 그럼 저기 딱 모양의 좌표까지 완벽하게 딱 일치시켜 놓은 거야. 그럼 계산 결과물은 뭐다?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랫끝끼리 곱한 거 빼주면 된다. 답은 20입니다. 이해됐을까?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밑에 38번으로 다시 같이 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갖는 연속함수 fx. 자, 연속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얘는 1,1을 지나고 3,3을 지나는 형태니까 얘는 뭐를 갖는가? 증가만 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f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자, 1에서부터 3까지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역함수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데 역함수 정적분 값은 못 구해요, 혼자.
반드시 옆에 누가 도와줘야 돼? 원래 함수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적분의 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는 어떻게 돼? f의 y좌표가 1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 f의 y좌표, 역함수의 x좌표니까 당연히 f 입장에서는 y좌표에 해당하겠지? 여기 같은 숫자를 쓰는 게 아니야. 얘 y좌표가 3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확인해서 걔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 3은 9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값이 8이야. 또 다 8로 쓰고 앉아있지 말고. 자, 얘는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 정적분 합한 게 8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3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36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걔 역함수 gx에 대해서 fx랑 gx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지. 자, 미정계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쌤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내. 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x 이 녀석의 역함수랑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내. 그럼 얘는 여기 미정계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 이 미정계수 값에 따라서 얘는 증가할 수도 있고 극대 극소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증가할 수 있게 a의 제한 범위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설정해 줘야 돼. 그래서 a 값이 여러 개 나오면 그 내가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 있는 a 값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실력 차이거든. 근데 얘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 개수만 보고 그냥 증가하겠네 라고 정도 판단하면 돼요. 굳이 미분까지 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데 역함수랑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니까 우리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의 몇 배? 2배. 이런 것도 마음속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반드시 2배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을 뺀 차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로 해석한다. 그러면 차함수는 여기서 x를 빼면 되니까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차함수로 구했으니까 이 녀석이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의 몇 배? 2배. 2배 안 빠뜨리게. 맨날 실수하면 여기에서 틀려. 자, 얘는 2배로 해준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넓이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상황 파악부터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니까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3차 함수의 부분의 넓이인데 제가 접선으로 표현이 돼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3, 4, 12분의 1에 x좌표 빼서 4승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거의 2배다 라고 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 자, 39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문제 읽었지? 문제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fx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는 형태로 나한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y는 x가 있어. 원래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2차 함수의 일부분, 증가하는 부분만 떼내면 걔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y는 x를 그어서 여기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건 좀 이상하지만 역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의 넓이 이쪽 두 개는 똑같지. 그럼 여기 한쪽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a의 절반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게 역함수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y는 x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로 할 거라고. 그거의 2배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y는 x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의 2배가 a니까 이쪽 반쪽은 2분의 1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역함수식 복잡하니까 저기에서 fx랑 y는 x만 선생님이 다시 따로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y는 x고, 자, 얘는 fx, ax 제곱 더하기 b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a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b야. 자, 문제에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나는 2분의 1 a에서
2분의 1 b를 빼서 그거에 몇 배를 해주면 돼요?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 2분의 1 a랑 2분의 1 b는 뭐랑 똑같아?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지. 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나는 식이 저기 미정계수가 많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여기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럼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 근데 식이 어떻게 보면 안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않아? 식이 안 주어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럼 교점의 x좌표는 두 녀석 차함수의 근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저기 미정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미정계수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돼? 얘가 1,1이니까 여기 1,1 대입하고 2,2 대입하면 그냥 미정계수 바로 나와. 그렇게 해서 빼서 계산하셔도 되고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차함수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서 내가 얘네 두 개 뺀 차함수, 이 차함수로 나오겠죠? 자, 뺐을 때 당연히 여기 부분의 넓이가 뭐야? 2분의 1 a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의 넓이가 뭐겠어요? 2분의 1 b죠? 그리고 이 차함수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a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죠? 근데 얘는 근이 1이랑 2니까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지? 자, 여기 들어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죠. 근데 그 a가 보이지? 뭐? 개수 비교하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거 전개하면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려면 3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내가 넓이 공식을 배웠다고 얘 따로 적분하고 여기 넓이 공식 써서 그거를 빼도 되지만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빼는 것 자체가 얘가 전체 정적분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또 생각 안 하고 0에서부터 1까지 계산하고 앉아있고 여기 2분의 1 b는 넓이 공식 써서 계산하고 앉아있어서 이걸 또 빼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계속 들어가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넓이에서 밑에 있는 넓이를 빼라는 게 그냥 정적분의 정의라고. 그럼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그냥 통째로 적분하면 돼. 누구를? 얘를. 그럼 내가 여기에 곱해져 있는 3분의 1은 빼내고 여기에서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인가요? 자, 이 녀석의 적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적분한 값이 뭐야? 2분의 1 a 빼기 2분의 1 b잖아. 근데 나는 a 빼기 b가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몇 배? 2배.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 곱해서 이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